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은퇴 후에 효율적인 연금 인출 전략 2편을 해볼까요?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출 한도,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1년 인출 한도 1,500만원 이 이상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글 싣는 순서는 이렇게 한번 보셨죠. 자,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도 한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1,500만원 인출한도에 집착해가지고 연금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 불필요한 관리 노동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할 때 종합소득세가 마치 대단한 이 횡포처럼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여러분들의 그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게다가 이 연금을 종합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공적 사적연금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되거든요. 연금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정 한도 금액까지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사례 1번은 본인 플러스 배우자 인적공제, 2명 인적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공제 300만원 받죠. 그죠? 김철수는 이제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데 현재는 사적연금 말고는 소득 재원이 없습니다. 피부양가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1년 인출 1,500만원, 이 국세만 비교할게요. 국세만. 그러면 연금소득세는 5%가 적용되죠. 그러면 75만원 나옵니다. 75만원. 5.5% 하면 아마 86만 5천원인가 그럴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1,500만원을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게 되면 자, 배우자 2명 공제 그리고 연금소득공제 아마 700만원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26만 6천원 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연금소득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자, 1,500만원 사적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2명 각각 150만원씩 공제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소득세,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가 640만원 되네요. 640만원. 자, 계산식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560만원이 되고 그리고 세금은 결정세액은 26만 6천원이네요. 자, 1,500만원을 사적연금으로 받을 때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게 되면 부부 2명 같은 경우에는 26만 6천원을 소득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세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죠. 그죠? 자,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해 이제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75만원의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요만큼 75만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400만원을 수령해야 돼요. 자, 2,40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75만 2천원으로 요 둘의 세금이 비슷해집니다. 자, 그래서 2,40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 역시 부부 2명 300만원 공제받고 연금소득은 얼마나 공제받냐면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이 연금소득 계산기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결정세액은 75만 2천원, 75만 2천원이 된다. 그래서 부부 2명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을 수령해도 1,500만원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것과 세금이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2배는 아니지만 한 1.5배 정도 더 수령할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인적공제는 이제 본인 1인밖에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인적공제가 본인 1인이라면 2,230만원을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가 75만원으로 1,500만원 인출의 연금소득세와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 역시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나의 소득 1인 소득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 합쳐가지고 약 4,460만원을 연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부 2명 1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지금 기준으로 부부 2인의 월 생활비가 한 2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월 한 38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부부 2명이 그러니까 충분히 썩어도 남는다. 역시 이 연금소득 계산기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2,23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 본인 1명 150만원 공제받고 자, 세금은 종합소득세는 75만 200원이 나온다. 그래서 연금소득세 적용되는 1년 인출 한도의 개정 역사가 옛날에는 6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2022년까지 1200만원,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1500만원으로 조금씩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계속 이렇게
인상되겠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 납입한도 개정의 역사도 예전에는 쥐꼬리만큼 해줬는데 계속 이렇게 납입한도가 정액되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400만 원에 대해서만 연금저축에만 해당됩니다. 4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400만 원 플러스 IRP가 들어오면서 이 둘을 이제 7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2년까지는 600만 원, 50세 이상에 대해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 그리고 IRP에 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줬고 이제 연금저축 600만 원이 전체 확대가 됐습니다. 가입자 전체로 확대되고 그리고 IRP 300, 그래서 900만 원 이제 전체 가입자가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얻는다. 그리고 또 2023년부터인가 이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 또 세액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120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도는 개선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좀 불편한 점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반영될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 제도 개선에 관한 민원사항은 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1년 인출 한도를 올리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죠.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제도가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은 제도인데 제도를 복잡하게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유료 상담 받아라, 내 유튜브 구독해라, 책 사봐라, 유튜브 가입해서 월 가입비 내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유사 자산 운용업자들. 그래서 인출 한도 제한은 없애고 다만 이렇게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렇게 한 10년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 수령 조건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연금 개시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제 60세가 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령 조건은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있는 제도도 연금의 저축이나 연금 저축의 적립, 인출 얼마든지 단순화할 수 있는데 이 단순한 제도를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해주는 그런 이상한 자산운용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제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수록 그리고 그런 운용업자, 유사 자산운용업자들이 복잡하게 해석할수록 이렇게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또 비싼 상담료 주고 유사 자산 운용업자들의 유료 서비스 중에 또 일부는 엉터리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싼 비용을 주고 사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노후 연금 자산이 손실되고 심각한 경우는 노후 파산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의 제정, 해석을 복잡하게 할수록 이 제도는 라틴어 성경이 되어갑니다. 복잡한 제도의 해석 때문에 수많은 연금 투자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 옛날에 그 종교개혁이었던 마르틴 루트 있죠. 독일의 종교개혁이었던 사이비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 성경을 성직자들만 이 해석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르틴 루트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해서 대중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이렇게 진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한국의 사적연금 제도도 혁신이 필요하다. 왜 존 보글이 월스트리트의 세인트로 칭송되겠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이 존 보글 이전에는 투자자들에게 라틴어 성경만큼 어려웠던 투자의 바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쉬운 일상 언어로 바꾸고 인덱스 펀드를 직접 개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칼 마르크스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노동 해방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가 401k 퇴직연금에 인덱스 펀드를 꾸준히 적립해가지고 노동 해방을 이뤘다는 그런 얘기를 존 보글 회장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그런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개인연금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 가입자들이 사적연금을 많이 수령할수록 국가의 노인 부양 부담은 감소하고 공적연금의 파산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1년 인출 한도를 올리거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1년 인출 한도의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안전자산 보유 의무를 또 철폐해야 됩니다. 자, 이 제도를 어떤 무식한 사람이 도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한국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심한 나라죠. 그래서 이하 내용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401k나 IRA에는 안전자산 보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게 흔히 그 채권이죠, 채권.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할수록 주식 100%의 포트폴리오보다 채권 100%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자, 20년 보유하면 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변동성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 100%의 변동성 3.4%, 채권 100%의 변동성 3.2%, 20년 보유했을 때. 하지만 25년 보유하게 되면 채권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요. 그죠? 주식의 변동성은 1.4% 정도밖에 안 돼요. 25년. 하지만 채권의 변동성은 기간이 길수록 채권의 변동성은 주식 100%의 포지션보다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연금 투자는 장기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평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